여러분들 혹시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을 알고 계신가요? 아프가니스탄? 거기 허구한 날 전쟁 터지고 종교적으로 조금 많이 문제 있는 곳 아니?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2021년 4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수를 발표한 이후 단계적으로 철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아프가니스탄 내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이 철수하고 있을 무렵 이슬람 무장단체인 탈레반이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했죠. 이후 때를 기다리던 탈레반은 2021년 8월 15일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과 대통령궁을 점령해버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탈레반은 약 20년 만에 재집권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그들만의 세상, 그들만의 세계를 구축하기 시작했고,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은 진짜 말 그대로 지옥의 땅이라고 불릴 만큼 각박해졌다고 하죠. 무장 세력이 집권을 한다고? 아니, 상상조차 안 가는데? 뭐 솔직히 말해서 이슬람 쪽 무장 세력 하면 벌써부터 뭔가 꺼림칙하잖아요. 실제로 탈레반이 집권을 시작한 이후 벌어지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전체 인구 97% 정도가 하루 1달러 90센트 이하로 생활하게 되었고, 결국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여성들이 장기를 팔기도 하고 심지어 먹고 살 수가 없어 자신의 자식까지 팔아 넘기는 상황이라고 하죠. 자, 그럼 늘의 급함을 미국의 지원을 스스로 걷어차버린 후폭풍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장악 1년 편지금으로 시작합니다. 지난 2021년 4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완전 철수를 발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우리 미군은 아프가니스탄에서 9월 11일까지 완전 철수할 것을 발표합니다. Holy shit! 드디어 집에 갈 수 있는 거냐고 믿고 있었다고. 솔직히 여기 민주주의? 절대 못해버리지. 그래, 너네 20년 동안 진짜 아주 고생 많았다. 그러니까 come back come. 우, 이제 끝났다. 진짜 집에 가서 밥 먹자. 뭐 이때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냥 철수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이유를 대표적으로 몇 가지 설명해 드리자면, 미국은 아프간 대테러 활동을 하러 간 것이지 반군에 대응하러 간 것이 아니다. 우리 미군은 목적을 이미 오래전에 달성했다. 탈레반과 아프간 정부의 싸움은 내전이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군 철수 협상을 완료한 상황이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등등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솔직히 미국 입장에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굳이 계속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게다가 아프가니스탄 군도 키워져 국가 재건 활동 되죠. 그렇게 20년간 약 2조 달러, 즉 하나로 약 2,700조 원을 쏟아붓고 2,400여 명의 미군의 희생이 있었는데도 나아지는 게 없어. 한마디로 굴러 들어온 떡을 지들이 발로 걷어차는데 미군 입장에서는 이걸 계속 받아주기엔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결국 미군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요. 뭐 일부 병력들이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에 남아 국제공항에서 민간인의 탈출을 지원하는 등 일사천리로 철수 작전을 진행해버렸죠. 하지만 이때 미군 눈치를 살살 보면서 산에 쭈그리고 있었던 검은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탈레반. 이 탈레반이라는 건 학생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탈레반은 학생들이라는 뜻과는 매치가 되지 않는 각종 테러를 일삼는 이슬람의 무장단체입니다. 그리고 과거 2001년 미국과 영국군의 합동 공격으로 탈레반의 세력이 한 번 개박살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 자식들이 엄청나게 끈질겨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산으로 들어가 각종 게릴라전과 테러를 하면서 세력을 유지해왔고, 이후 2021년 미군이 철수한다니까 아주 나이스 하면서 다시 세력을 확장시켜버리죠. 결국 미군이 철수를 시작하면서 이 탈레반은 숨겨왔던 발톱을 뽑아들었는데요. 먼저 산에서 내려와 급속도로 세력을 확장해 주요 도시를 싹 다 점거해버리고, 같은 해 8월 15일에는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까지 장악한 다음 대통령 궁을 점령했죠. 아프가니스탄의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은 탈레반의 위협에서 벗어나 아랍에미리트로 대피했고, 이로 인해 탈레반은 20년 만에 정권을 재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탈레반이라는 무장 세력이 다시 집권을 하게 되면서 아프가니스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아프가니스탄에서 벗어나려 안간힘을 쓰기 시작했죠. 아니, 과거 탈레반이 정권을 잡고 있었을 때 공포 정치다 뭐다 강요하면서 지들 마음대로 했으니까. 하지만 사람들의 반발심만 가지고는 상황을 보다 나아지게 하지 못했고,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에게 이런 입장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야야 얘들아, 잠깐만 기다려봐. 나 진짜 복수 안 할게. 너네들 뭐가 그리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러는 거야? 당신들을 어떻게 믿어요? 옛날부터 마음에 안 들면 사람 죽이고 때리고 그랬잖아요. 에이, 그러지 말고 내 말 들어봐봐. 우리 이제 여자들 일도 하게 해주고 그 뭐냐 인권 그거 지켜줄게. 네? 인권을 지켜준다고요? 그럼 나 이제 히잡 안 써도 되는 거야? 에이, 그래도 못 믿어. 이렇게 여성들에게 인권을 존중해준다면서 이전과는 다른 제스처를 보여주게 되었죠. 그러나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실 수 있다시피 탈레반의 말과 행동은 정반대였습니다. 아니, 정반대보다 더해 먼저 여성 인권을 존중해주기는커녕 눈마저도 망사로 싹 다 가리는 부르카를 써야 하는 상황으로 변하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여성들은 이제 남편 없이 혼자 밖을 못 돌아다니게 되었고, 일자리는 개뿔, 기본적인 교육조차 못 받도록 만들어버렸죠. 실제로 아프간 여성 노동시장 참여 비율 그래프를 확인해보면 1998년 15%에서 2019년 22%까지 올랐다가 탈레반이 집권을 다시 시작한 2021년에는 15%로 떨어졌으니까요. 또 여학생 2명 중 1명꼴로는 책도 한번 못 쳐다보고 공부를 하려면 몰래 숨어서 공부해야 하는 상황이니 아프가니스탄의 현재 상황은 정말 각박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여성들은 길거리로 나와 탈레반 공포 정치에 대한 반항심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때 여성들이 요구한 것들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적인 것들이었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건데요. 제발 좀 빵 좀 주세요. 소보르빵, 피자빵, 맘모스빵이 아니더라도 그냥 먹을 수 있으면 됩니다. 제발 일자리 좀 주세요. 당신네들이 일자리 준다며 우리도 일할 자격 있고 일 잘할 자신 있다고요. 제발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이런 요구에 돌아오는 탈레반의 답변은 감히 어디서 난 말로 안 해. 총기를 들고 시위 현장으로 나가 여성들에게 경고 사격을 하고 심지어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구타를 한다거나 감금을 하기도 했죠. 결국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은 한시라도 빨리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이 지옥의 땅에서 벗어나려 하기 시작했는데요. 뭐 미국이 철수하는 비행기에
매달려보기도 하고 또 공항 근처에 죽치고 앉아 구조만에 기다려보기도 하고 국경 지대에 세워져 있는 철조망을 잡고 흔들어보기도 하지만 아무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그때 혜성같이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향해 등장한 익숙해 보이는 그림자. 네, 그렇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군용기였죠. 지금부터 왕복 2만 킬로미터 108시간 이내에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이자 390명을 구출하는 미라클 작전을 실시한다. 이 미라클 작전은 군 역사상 유례없는 기적 같은 작전으로 우리 정부가 운영한 아프간 지방재건팀 및 현지 한국병원 직업훈련원 등에서 함께 일했거나 관련 업무를 도왔던 직원들과 가족들을 구출해내는 임무였죠. 이 작전의 결과 390명 전원 무사 입국, 목숨을 걸고 아프가니스탄으로 향한 대한민국 국군 66명이 구성된 특수임무단과 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한 요원들의 힘이 한 채 차질 없이 완벽하게 성공해냈죠. 뭐 이렇게 완벽한 임무 수행에 대한 기쁨도 잠시 우리나라로 오게 된 난민과는 정반대로 아프가니스탄 내의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미라클 작전이 있던 바로 다음날 공항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했고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국제사회는 탈레반에 대한 제재로 아프가니스탄으로 향하는 원조를 끊어버렸죠. 그러다 보니 아프가니스탄의 경제는 사실상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병원에는 영양실조로 태어난 새 생명부터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이 들끓기 시작했지만 의사들은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어 방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인구 절반 이상인 2300만 명 이상이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고 전체 인구의 97% 정도가 하루 1달러 90센트 이하로 생활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하늘도 참 야속하게도 날씨마저 사람들을 도와주질 않아 2022년 6월 규모 5.9의 강한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고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하죠. 이후 사람들은 어떻게든 수분을 섭취하기 위해 오염된 물을 마시고 오염된 물을 마신 사람들은 안 그래도 잘 먹지 못해 면역력이 부족하다 보니 콜레라 바이러스에 감염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런 각박한 삶 속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무료로 나눠주는 빵 한 조각으로 버티거나 현금 지원을 받아야만 간신히 생존할 수 있는 상황이죠. 결국 이런 상황은 우리로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되었는데요. 아프가니스탄의 수많은 여성들이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몸에 상처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상처는 다른 이유도 아닌 장기를 적출하면서 생긴 흉터였죠. 살기 위해 장기를 적출한 거라고? 이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신체의 일부를 판매하기 시작한 상황인 건데요. 하지만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자 이마저 또 2000달러, 하나로 약 270만원 선에서 1500달러, 약 200만원으로 하락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상황에 놓인 걸 듣는 것만으로도 정말 마음 아파서 죽겠는데 최근에는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가족이 다 죽기 전에 살기 위해서 딸아이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먹고 살기 위해 비교적으로 돈이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아이를 팔아 넘긴다거나 딸이 있는 가정이라면 어린 딸을 다른 집안의 남자와 혼인을 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탈레반 측에서도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조혼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결혼이 가능한 최소 연령을 밝히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팔려나간 아이 값은 우리 돈으로 70만원 밖에 되지 않다고 하는데 팔려나간 것도 모자라 많은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거나 목숨을 잃는 상황까지 벌어진다고 하죠.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도대체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뭘 하고 있는 거야?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뒤 계속해서 이슬람 극단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방금 말씀드린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 있을 때조차 외면하고 거리에 나와 탈레반 집권 1주년 축하 행사를 개최했죠. 아니 이것만 봐도 정말 정상적인 사고, 아니 그냥 너무 극단적이고 야만적인 사람들이란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는 국제사회에서 자기들을 정상국가로 인정해달라면서 외교 접촉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런 나라를 누가 정상국가라고 생각하겠어? 스스로가 바뀔 의지가 있으면 변화가 일어나기 마련인데 바뀔 생각이 전혀 없는 탈레반 정부는 지원해달라면서 국제사회에 혼란만 야기하고 있죠. 참, 미국이 지원해주던 시절 이들이 스스로 변화하고 자신의 인권을 위해 조금 더 노력하는 의지가 있었더라면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자, 그럼 일을 할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편하게 잘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으소려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